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경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올 초부터 지난 9월까지 자영업 창업을 신고한 업체가 400만 곳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 이직자들의 상당수가 창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만큼 그야말로 창업 붐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특히 동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경우에는 파트너들끼리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상법, 부동산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요. 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크게 생각했을 때 그냥 나 혼자 비즈니스를 연다. 아니면은 나랑 마음 맞는 사람끼리 혹은 뭐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끼리 같이 동업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같이 시작을 하는 게 파트너십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개념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분은 기술을 갖고 계시고 한 분은 뭐 재정적인 어떤 그 여분이 계셔서 두 분이 같이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두 분이 전문 분야가 달라서 같이 두 분이 모아서 힘을 합치면 더 좋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이제 보통 파트너십 개념으로 하시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파트너 개념으로 동업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우리가 동업을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이 대부분이 하시는 때 그 정도는 아세요. 항상 주식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서로 뭐 반반씩 나눈다든지 네. 또는 뭐 6대 4로 7대 3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식을 소유권을 갖고 이렇게 행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혼자서 그냥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쭉 끌고 가면 되는데 누군가랑 같이 동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게 쉽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도 특히 많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 사무실에도 보면 특히 요즘 네, 파트너식으로 비즈니스를 이미 운영을 하시다. 네,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이미 파트너십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네. 파트너끼리 어떤 분쟁이 생겨서 최근에 제 사무실로 와서 문제 해결에 대한 상담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네, 이런 파트너십을 하시기 전에 제가 여러 번 이제 뭐 방송에도 얘기를 하고 기사도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 쌍방이 그러니까 동업 계약서라고 얘기할까요? 파트너십 계약서 같은 걸 미리 네, 시작하시기 전에 써 주셔서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파트너를 시작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각자가 뭐 컨트리뷰션 즉 돈을 뭐 얼마씩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경우 또는 언제 누가 무슨 일을 어떤 권한을 갖고 꼭 해야 예를 들면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한 분은 열심히 와서 서로 50대 50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 하루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한 분은 일주일에 하면 2번, 3번 와서 돈은 똑같이 가져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파트너끼리의 분쟁의 이슈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걸 이제 아무래도 법적인 그 지식이 좀 아무래도 좀 없으시니까 앞으로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다 감지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터진 다음에 오시는데 문제가 터진 다음에 오시면 수습하기 굉장히 힘들고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지불하시고 네. 그래도 만족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악의 경우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문구로 서면화해서 사인을 한다면 네.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한쪽에서 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의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네. 소송 비용이 꽤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아무런 계약서 없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각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움하면 각자 변호사 비용은 각자가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만약에 분쟁의 액수가 뭐 10만 불이라고 한다면 10만 불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가서 뭐 1년, 2년 하다면 변호사 비용이 15만 불, 20만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보면 애보다 배꼽이 큰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결국은 변호사들한테만 돈 내고 얻는 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되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내가 상대방의 어떤 클레임을 하고 상대가 계약 위반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소송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결국은 변호사 비용이 애보다 배꼽이 큰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뭐 어떤 이 계약을 위반한다면 만약에 내가 소송을 당신한테 하면 그 소송 비용까지 당신이 다 책임이 진다. 그렇게 된다면 네. 상대방에서 볼 때는 10만 불의 분쟁으로 상대방한테 내가 10만 불도 물어주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 15만 불, 20만 불 물어줘야 된다 한다면 액수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 위반한 사람이 거기에 부담을 갖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그렇죠. 수도 있네요. 네네. 근데 원래 비즈니스 오픈하려고 하면 사실 법적으로 조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하기 전에 변호사님 찾아오는 분은 많이 안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업을 한다는 얘기는 네. 서로를 아마 존중하고 서로 좋아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업을 하는데 네. 항상 보면 동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쟁이 생기고 네네. 비즈니스 같이 하다 보면 형제끼리 뭐 싸움하는 건 뭐 보통이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네. 이런 그 동업 계약서 같은 걸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분쟁의 요소가 훨씬 줄어들 것이고 네.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어떤 것이 있다는 걸 확실히 명시가 돼 있다면 아무래도 분쟁의 요소가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동업을 시작하는 거는 누구나 그런데 항상 동업하시기 전에 먼저 이 동업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업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내용을 보면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직접 있었던 케이스들인데 네. 예를 들어서 각자가 10만 불씩을 투자하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한 분이 나는 지금 당장 돈이 10만 불이 없으니까 일단 5만 불을 지불하고 5만 불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상대방은 또 10만 불을 지불했죠. 네. 그럼 결국은 20만 불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 분이 5만 불 안에서 15만 불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 회사 운영이 되면서 5만 불을 집어넣겠다는 사람은 5만 불을 안 집어넣고 50% 소유권을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돈을 받겠다고 하고 나머지 분은 당신이 빨리 5만 불을 집어넣어야지만 된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 하고 이런 식으로 분쟁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동업 계약서에 보면 서로 돈을 액수를 얼마씩 투자를 하겠다는 거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분은 돈을 투자하고 한 분은 기술 투자한다면 소유권을 어떻게 가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생기는 순이익은 어떻게 나눌 것이고 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일 큰 경우는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파트너끼리 이제 하다가 한 분은 이제 더 이상 자기는 파트너십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딴 사람한테 팔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파트너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팔고 싶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분한테 네. 내가 가서 내 집을 팔아버리면 네. 그러면 파트너십이라는 게 서로 쌍방을 잘 알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되는 건데 그렇죠. 내가 내 나름대로 제3자한테 누구한테 팔아버리고 전혀 모르는 분이 파트너가 됐다고 온다면 그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조항이 필요하냐면 둘 중에 한 분이나 파트너십 중에 하나 소유를 한 사람이 본인의 소유권을 팔고 싶다면 먼저 있는 분들한테 네. 살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준다는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할 거죠. 먼저 있는 그렇죠. 분들이 내 지분을 그렇죠. 먼저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재산을 그 회사의 어떤 총 액수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네.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는지 네. 거기에서 그분이 50%라면 그 50%를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우선권을 남아 있는 그렇죠. 분한테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이 서로 동업 관계인 사람들하고 신뢰가 깨지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동업이라는 건 내가 상대를 굉장히 잘 알고 네. 그 사람이 나와 어떤 마음이 맞고 서로 힘을 합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네. 엉뚱하게 이분이 그만두고 나간다면 네. 그리고 뭐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또 상대방 굉장히 힘든 사람이 와서 비즈니스를 내가 파트너 소유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동업 자체가 거의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내가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 내용도 미리 합의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의 지분을 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며 언제 지불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잘 안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안 돼서 나갈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이빌리티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론을 신청했다든지 뭐 이런 그건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네. 그러니까 아주 세세 분분 자세하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그 내용을 갖고 이렇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개인이 적기에는 한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이런 일을 많이 보니까 네. 각 분야의 어떤 비즈니스냐에 따라서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제 변호사들이 알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그분의 그 비즈니스 분야 쪽에 필요한 내용의 조건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계약서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죠. 네. 네. 근데 이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사실 아주 큰 업체든지 아니면 작은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이런 합의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큰 회사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좀 더 얼가나이즈가 돼 있고 아무래도 그 뭐 회사라는 게 이제 콜포레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개인끼리 그냥 이름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LLC로 만들 수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 모든 그 파트너끼리 어떤 약속들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뭐 하루 종일 일했는데 누구는 일주일에 2번 와서 똑같은 봉급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회사 순위를 나눈다면 그건 페어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파트너끼리 내 전문 분야는 뭐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은 돈을 투자하고 한 분은 전문성을 투자하고 한다면 그럼 그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는가 이것도 합의서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미리 명시를 해놔야지 나중에 뭐 당신은 이 일을 왜 안 하냐 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그렇죠. 하다못해 뭐 한 분이 풀타임 일하고 한 분이 일을 안 하신다면 네. 그 풀타임 일하는 분은 거기에 맞게 봉급을 따로 받으시고 네. 한 분은 그럼 나머지 한 분은 일을 안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분 일하신 분이 자기의 그 봉급을 받아가시고 남은 회사의 수익금을 반반씩 나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파트너십 생각할 때는 돈을 어떻게 나눈다, 뭐 5대 5다, 6대 4다 이런 건 잘 생각하시는데 네. 역할까지 미리 합의서에 뭐 세세하게 그렇죠. 적어두고 이런 건 다 놓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나랑 이렇게 파트너십 하면서 네. 상대방이 사이드로 나랑 경쟁하는 회사를 따로 나 모르게 시키는 거 사람을 딴 사람 시켜서 운영을 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나다 보면 여기서 생기는 어떤 회사 인포메이션이나 손님 인포메이션 이런 걸 다 저쪽 빼돌려서 저쪽에서 오히려 여기 그냥 겉모습으로 그냥 다리만 걸쳐 놓는 상태고 네. 사이드로 나 모르게 또 경쟁하는 회사를 운영해서 거기서 또 돈을 벌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회사의 기밀을 빼간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비용은 여기서 쓰고 꼭 좋은 인포메이션 다 저쪽 가서 써서 돈을 벌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서에 또한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직접이나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파트너십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뭐 이런 조건도 들어가야 될 거고. 와, 진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가 생각보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적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뭐 파트너십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생각을 해서 네. 미리 이렇게 다 서면을 하면 네.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운영하는 사람을 알았다고 한다면 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약 소송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계약서 이런 걸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서 생긴 모든 수익을
나한테 준다든지 이 회사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간접적으로 경쟁하는 사람한테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봤자 전혀 얻을 게 없구나 하고 미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회사가 잘 된다면은 그렇게 문제 생길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네. 회사가 좀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뭐 돈을 갚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 파트너끼리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합의서에 넣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제 경험상 보면 네. 회사가 잘 안 되면 사실 분쟁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뭐 가져갈 게 없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잘 되면 이제 욕심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경우가 분쟁이 더 많죠. 오히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익이나 뭐 그런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확하게 다들 미리 계산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네, 잘 될 때 또 나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거는 많이 놓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그 관여하고 있는 소송 중에 하나가 네. 파트너십인데 굉장히 잘 됐어요. 네. 그런데 한 분이 다른 분한테 얘기도 안 하고 회사에서 자기의 어떤 지분을 제대로 지분 안 했다고 하고 네. 이분 모르게 몇십만 불 돈을 빼가 버렸어요. 몰래 빼간 거군요. 몰래라기보다는 알리지 않고 그냥 빼간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을 뭐 만 불, 2만 불도 아니고 몇십만 불을 빼갔다면 네. 그것도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고 이분의 남은 분한테 허락을 받고 이분은 전혀 가져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럼 일방적으로 몰래 그냥 돈을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돈이 몇십만 불 빠졌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 조항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정말 회사가 잘 돼도 문제고 이게 잘 안 돼도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좋은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잘 맞는 분하고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심지어 뭐 부모, 친한 친구라서 같이 동업을 한다. 얘는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래서 동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이에는 그냥 이런 합의서 같은 거는 안 쓰고 우리 믿음, 신뢰로 하자.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정말 위험한 거죠. 한국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거죠. 서로 믿고 파트너 동업하고 네.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 하고 이제 하시는데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사람이 지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네. 그다음부터는 욕심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면 형제끼리도 싸움하고 부모와 자식끼리도 싸움하고 네. 그래서 대부분이면 사실은 이제 문제를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계약서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계약에 위반되는 조항을 하면 결과가 어떤다는 걸 분명히 거기 서면에 다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걸 보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지 차원이 되는 거겠죠, 말하자면. 물론 이제 그러면 진짜 뭐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한 이유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목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소송으로 가서 더 좀 이런 내 돈을 잃거나 시간을 잃거나 하는 거를 또 방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이 있는데 계약 내용을 위반한다면 네. 그럼 내가 손해가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약을 위반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이 합의서를 만들려면은 그럼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개인들이 물론 이제 그 동업 계약서를 만드시면서 네. 본인들이 이제 뭐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 가능은 합니다만 네. 제가 여태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써서 합의서를 제대로 쓴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거의 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법적인 지식 내에서 쓰셔서 뭐 괜찮긴 합니다만 네네.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조항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호사 비용. 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누가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한다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변호사 비용을 낸다는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적은 액수면 이런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 소송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3, 4만 불 받겠다고 변호사 비용 10만 불 쓸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네. 하지만 3, 4만 불이라 하더라도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소송해서 3만 불 갖고 소송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상대방은
소송을 받으면 3만 불뿐이 아니라 자기 변호사 비용 내야 되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된다면 액수가 이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사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들이 편지를 쓰면 분쟁은 내가 당신한테 요구를 하는 액수는 3만 불이지만 거기에 계약서에 보면 변호사 비용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까지 당신한테 청구되면 액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식으로 편지를 쓰면 그쪽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비용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사실 동업이고 어떤 계약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청취자들이 들으셔갖고 어떤 뭐 본인들이 쓰는 계약서였다 하더라도 네. 그 변호사 비용 조항을 꼭 넣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누가 뭐 잘못했고 잘했고를 따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돈을 쓰고도 이런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네. 손님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100% 만족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잘못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그 조항이 규정이 없으면은 그렇죠. 나중에 소송을 가서도 누가 잘했다 뭐 그냥 서로 주장만 하다가 변호사 비용은 더 커지고 또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권한 있고 의무가 있는지를 전혀 없다고 한다면 네. 그걸 누가 결정하겠냐는 거죠. 네, 계약서가 있다면 그런 걸 다 정해놓고 하면 네. 누가 잘못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또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님 앞에 가서 이걸 만들어야 되죠, 합의서를. 보통 이제 손님들이 이제 본인이 어떤 비즈니스고 어떤 상황이 어떻다고 뭐 설명해 주시면 네. 거기에 맞게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계약서를 만들어서 네. 손님한테 만나 설명을 해드리고 그럼 손님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상대방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할 건 조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사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 종류마다 또 합의서 내용도 많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가끔 이제 특이한 어떤 비즈니스 한다든가 아니면 상황이 좀 특이할 경우에는 항상 또 거기에 맞는 조항으로 맞춰서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네. 특히나 이 파트너십으로 동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서로 또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합의서 쓰다가.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법적인 조언을 더 필요로 하겠죠. 더 필요하든지 네. 서로 안 맞으면 네. 그럼 아예 그때 안 하시는 게 더 낫죠. 동업을 안 하는. 그렇죠. 이미 막 어떤 커미먼트를 갖고 돈을 쓰고 투자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는데 네. 그때 가서 안 맞는다는 걸 알았다면 이미 데미지는 이미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대화를 얘기하면서 네. 벌써 이거랑 서로 안 맞고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겠죠. 네. 진짜 동업한다는 게 처음에 마음 먹기는 쉬워도 이게 비즈니스를 끌고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나중에 작은 뭐 감정 싸움 때문에 이 불씨가 확 타오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모든 일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감정적인 게 많고 아. 근데 이제 아무튼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네. 법률 자문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손님의 감정을 잘 보고 손님의 어떤 감정을 컨트롤 정도 해드리는 것도 아무튼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합의서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은 이 동업자들끼리 파트너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이 거의 블랙 앤 화이트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뭐 상대방한테 빤히 이 계약이 이렇게 돼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게 해결하자. 하면 상대방도 뭐 뻔한 블랙 앤 화이트니까 그러니까 뻔한 얘기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하자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네, 정말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합의서 미리 작성을 하시고 비즈니스 꼭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많이 안 하시는 이유는 이 합의서 작성할 때 또 변호사님 찾아가야 되고 그때 돈 들겠지 뭐 이렇게 걱정하셔서 안 하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네. 푼 돈으로 네. 큰 돈 빵꾸 날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런 동업을 막 시작하신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절 찾아오시는 것보다 네. 아예 시작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자문을 받고 계약서를 만들고 하시면 훨씬 문제가 줄어들고 네. 동업도 유난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비즈니스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게 나중에 금전적인 문제로 번지게 된다면은
그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금액 말고 또 변호사 비용 그렇죠. 가장 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렇죠. 정말 처음에 합의서 작성하는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만들어 두셔야지 나중에 이 동업자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특히나 요즘에는 창업이 정말 붐이라고 하네요. 이 어려운 시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생각보다 진짜 창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무튼 여러 해에 거쳐서 네, 많은 분들한테 파트너 동업식 하려면 꼭 어떤 합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뭐 변호사 비용 수임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좀 안타까운 거는 네. 진짜 이런 계약서가 꼭 필요한데 네네. 안 하시고 하셔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많은 돈을 쓰고 하는 게 좀 보면 좀 안타깝고 하는 그런 마음이 꼭 있어서 네, 네. 좀 청취자들은 만약에 동업을 하신다고 하면 하시기 전에 미리 꼭 계약서 같은 거 동업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걸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참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네요. 네. 그리고 또 개인의 지식으로 하는 데는 꼭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법적인 그 효력을 가진 법적 조언의 자문을 좀 구하셔서 정확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 비즈니스 동업 파기율이 85%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 동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건데 오늘 변호사님께서 많은 부분을 조언을 해주셨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리 합의서에 다양한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두고 나중에 일어날 문제를 방지하는 역할로 합의서를 만들어놔라 이렇게 그렇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가끔 이제 제가 여쭤보면 합의서가 있습니까? 하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합의서가 있습니까? 하면 그냥 그 회사 주식을 50대로 나눠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5대5로. 그렇죠. 그러면 합의서가 아니죠. 그냥 아. 주식의 소유권만 50%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합의서는 아니죠. 아 정말 이 비즈니스 파트너십 분쟁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놓는 거다. 그렇죠. 미리 네. 시작할 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시작하기는 쉬워도 이 법적인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많이 생각 안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꼭 처음 시작을 잘 잡으셔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를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드리면 도움 받을 수 있죠. 네네. 네,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전화번호는 714-634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네, 714-634-1234번입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저는 저 오렌지 시리 오브 오렌지 있고요. 네. 애나햄 야구장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또 법적인 조언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